당신이 지난 10년간 수백 권의 재테크 책을 읽고 매해 다이어리에 새로운 목표를 적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자유를 얻지 못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도 폭력적입니다. 당신의 뇌는 애초에 부자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최적화되었던 당신의 원초적 생존 본능이 21세기 고도화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당신을 평생 가난한 노예로 올가매는 가장 끔찍한 질병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 잔인한 현상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99%는 이 생물학적 덫에 걸려 타인의 배를 불려주는 소모품으로 전락하지만 상위 1%의 자수성가한 포식자들은 이 본능의 오류를 완벽하게 역이용하여 대중의 지갑을 털고 자신들의 부를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시킵니다. 지금부터 저는 도덕적이고 따뜻한 위로 따위는 모두 집어치우고 세상을 지배하는 최상위 계층이 어떻게 인간의 대뇌 변형계를 해킹하여 부를 축적하는지 그 서늘하고 이기적인 진실만을 해부해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뇌리에 박힌 가난의 유전자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당신은 월급이 들어오기 무섭게 배달 음식을 시키고 스트레스를 핑계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긁으며 여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를 보며 후회하죠.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모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장 써버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은 당신의 조상들이 물려준 훌륭한 생존 본능입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구석기 시대에 저축이나 복리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꿀처럼 달콤한 열매가 있거나 기름진 고기가 생겼다면 그것을 내일을 위해 남겨두는 놈은 다른 포식자에게 빼앗기거나 음식이 썩어버려 굶어 죽었습니다. 무조건 당장 입에 털어넣어 내장 지방으로 비축하는 놈들만이 가혹한 자연에서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즉각적 보상에 미쳐있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뇌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단기적인 쾌락에 편도체와 도파민 회로가 폭발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맹수가 우글거리는 초원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정교한 인공 생태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당신의 이 원시적인 사바나 뇌를 해킹하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원클릭 결제, 알고리즘이 띄워주는 맞춤형 타겟 광고는 당신의 뇌가 이것을 당장 섭취해야 할 생존 필수 칼로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중산층과 빈자들은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를 미래를 증식시킬 자본이 아니라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식량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1%의 부자들은 이 생물학적 한계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들은 대뇌 변형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기적 쾌락의 유혹을 대뇌 피질의 이성으로 짓눌러버립니다. 눈앞의 쾌락을 유보하고 자원을 미래의 생산수단으로 치환하는 것. 그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에서 그들은 대중과 달리 오히려 극도의 지적 희열을 느낍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뇌를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가 평생의 계급을 결정짓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생존과 무관한 명품 가방, 로고가 크게 박힌 외제차, 하루 숙박비가 월급과 맞먹는 호캉스에는 왜 그토록 목을 매는 것일까요? 소스타인 베블러는 100년 전에 이미 대중이 필요가 아닌 허영을 위해 돈을 쓴다는 과시적 소비를 갈파했지만 진화 심리학은 더 깊고 본질적인 해답을 던집니다. 바로 값비싼 신호이론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수컷 공작의 화려하고 거대한 꼬리깃은 포식자의 눈에 쉽게 띄게 만들고 도망치는 속도를 늦추는 치명적인 핸디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이 그 꼬리를 화려하게 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암컷에게 나는 이렇게 엄청난 생존의 핸디캡을 짊어지고서도 거뜬히 살아남을 만큼 유전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과거 척박한 환경에서 사회적 지위와 무리 내의 서열은 곧 더 많은 식량과 훌륭한 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대중은 이 서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경제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발버둥칩니다. 할부를 끊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서까지 치명적인 재정적 출혈을 감수하며 명품이라는 값비싼 신호를 사회에 송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 멍청하고 비극적인 자해 행위입니까? 당신이 수백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타인에게 가짜 지위를 증명하려 했을 때 진정한 1%의 억만장자들은 철저히 조용한 부를 실천합니다. 워런 버핏이 낡은 중고차를 몰고 마크 저커버그가 똑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는 것을 단지 그들의 검소함 때문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권력과 자본의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무지한 대중들처럼 겉껍데기로 자신의 생존 능력을 증명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는 너희들처럼 천박한 소비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계급이다라는 더 차원 높은 역신호를 보냅니다. 대중이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월급을 탕진하며 자본주의의 노예를 자처할 때 포식자들은 그 돈으로 배당주를 매집하고 대중이 일해야만 하는 시스템을 사들입니다. 타인에게 부자로 보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는 덫에 스스로 갇힌 것입니다. 이제 가장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통해 자본을 증식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부동산이 요동칠 때마다 당신은 패닉에 빠져 자산을 최저가에 던져버리거나 애초에 두려움에 떨며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 앞에서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압도당할까요? 진화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이 찾아낸 답은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인류의 뇌는 100만 원을 얻었을 때의 쾌감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무려 2배 이상 강렬하게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초원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그것을 단순한 토끼로 생각하고 다가가는 낙관론자는 숨어있던 사자에게 먹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것을 사자라고 지레짐작하고 미친 듯이 도망친 비관론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관론자가 바로 우리의 조상입니다.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잃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생존 기제였습니다. 더불어 인류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죽음과 동일시했습니다. 나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포식자의 표적이 되는 자살 행위였기에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따라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며 심리적 안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이 두 가지 본능은 완벽한 파멸의 공식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원초적 공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예적금에만 돈을 쌓아둡니다. 남들이 다 코인과 부동산에 뛰어들 때 그제야 무리의 안도감을 느끼며 상틀을 잡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똑같이 패닉셀을 하며 무리와 함께 장렬히 산화합니다. 상위 1%의 부자들은 이 군중의 편도체가 일으키는 발작을 정확히 역이용합니다. 그들은 공포가 대중의 눈을 가리고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파충류에 늙어보내는 도망치라는 사이렌을 끄고 전두엽의 이성적 스위치를 켭니다. 그들은 본능을 거스르는 소수의 행동이 얼마나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수학적 확률로 계산합니다. 대중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며 웅크릴 때 포식자들은 기꺼이 자산을 박앤세의 가격에 거둬들입니다. 즉, 불을 향한 도약은 생물학적 생존 알람을 강제로 음소거하는 네모칸 이성에서만 탄생합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따라왔다면 당신이 가난한 이유는 세상의 탓이 아니라 당신의 두개골 안에 또리를 튼 원시시대의 하드웨어 때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화적 불일치에서 벗어나 내일 아침 당장 부자의 뇌로 리셋하기 위한 3가지 현실적인 행동 강령을 선언합니다. 첫째, 내일 당장 당신의 모든 가짜 신호 송출을 파기하십시오. 타인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구입한 명품, 무리하게 뽑은 할부 자동차, 인스타그램 인증용 호캉스를 철저히 끊어내십시오. 무리 안에서 서열을 증명하려는 것은 구석기 시대 유인원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포식자는 타인의 시선에 월급을 태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자본을 중단하고 그것을 배당주나 ETF
혹은 당신의 기술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진짜 자산으로 즉각 전환하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무시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진짜 부는 남들의 시선 밖, 그 침묵 속에서 복리로 자라납니다. 둘째, 당신의 나약한 의지력을 버리고 강제적 마찰력 시스템을 설계하십시오. 이번 달부터는 아껴 써야지라는 다짐은 당신의 뇌를 지배하는 도파민 앞에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소비는 극도로 불편하게 만들고 투자는 숨쉬듯 자동화해야 합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비와 주거비만 남기고 최소 50%의 자금이 완벽하게 다른 투자 계좌로 자동 이체되게 만드십시오. 손가락으로 송금 버튼을 누를 고민조차 하지 마십시오. 결제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를 모두 삭제하고 오직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사용하여 돈이 빠져나가는 상실의 고통을 뇌가 직접 감각하게 만드십시오. 기계적인 시스템만이 당신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철저하게 고립되는 아웃사이더의 공포를 즐기고 장기적 시야를 확보하십시오. 남들이 주말에 술을 마시고 넷플릭스를 보며 즉각적 보상에 취해 있을 때 방구석에 홀로 박혀 책을 읽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부하십시오. 직장 동료들의 불평불만과 회식 자리라는 멍청한 군중 심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뼈저린 외로움과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무리지어 다니는 것은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초식동물의 생존법입니다. 사자는 무리지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10년 뒤에 막강한 자본가가 된 당신을 상상하며 지금 당장의 쾌락을 찢어버리고 그 고통을 투자와 성장의 연료로 환전하십시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단 두 부류의 인간만을 기록해왔습니다. 자신의 유전자와 본능에 지배당하여 평생 누군가에게 착취당하며 불평하는 99%의 먹잇감들. 그리고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내목하게 해부하고 그 위를 밟고 올라서서 세상을 설계하는 1%의 포식자들. 당신은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동물원에서 주인이 던져주는 달콤한 마약 같은 월급에 길들여져 좁은 우리 안에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뇌에 심어진 가난의 족쇄를 끊어내고 거친 야생을 통제하는 압도적인 지배자가 될 것입니까?